반갑습니다 여러분들. D-Day로 돌아온 어거스티입니다. 어거스티 트릴로지의 마지막은 아니지만 마지막일지 아닐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3부작의 마지막 D-Day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연기는 왜 캐치 안 했어? 그러게요. 이번에 연기 관련된 이야기가 많더라고. 10곡을 아주 넣은 앨범. 정규죠, 정규. 사실 이 곡의 이 집중도를 위해서라면 사실 싱글로 10번 내는 게 훨씬 더 맞는 선택이었지만 이 어거스트 D 뚝심 있게 D1 10개, D2 10개, D-Day 10개 뚝심 있게 갔습니다. 제가 가장 이거 좀 신기한데 했던 게 이거였거든요. 스티커 있습니다. 이거 핸드폰에 붙여야지. 핸드폰에 붙이십시오. CD로 들으신 분 계십니까? CD 플레이어가 있으십니까? 얼추 CD로 음악 듣는 거 되게 좋아했습니다. 사진들. 나 포토카드 넣어놨어. 앨범에서 가장 좋은 노래 다 제가 쓴 건데 어떻게 하나라도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1번 트랙부터 10번 트랙까지 트랙 순을 이제 제가 다 짜는데 1번부터 10번까지 그냥 쭉 들으시면 돼요. 앨범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앨범을 좀 들으면서 이거 원래는 달려라 방탄의 비트 두 후보가 있었어요. 두 후보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달려라 방탄의 비트랑 얘랑 두 개가 후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다수가 지금의 달려라 방탄 비트를 선택을 했고 기존 이제 비트를 이제 쓰신 분과 협의를 해서 제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썼었고, 아무래도 D-Day라는 앨범의 포문을 여는 곡이다 보니까 인트로성 격이 좀 강했어야 돼가지고 되게 처음부터 이제 훅이 들어가는 임팩트가 있게끔 썼고, 벌스에는 되게 쉽게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좀 이 앨범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를 좀 써야 되다 보니까 좀 빨리 나왔어. 타이틀곡 해금입니다. 이거 뭐 다른 인터뷰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이미 대시타를 만들었을 때 비트 다 만들어 놨고요. 훅 다 만들어 놨었습니다. 이미 3년 전에 대시타 끝나고 시리즈로 1인 2역의 그 뮤직비디오에 관련된 이 콘티를 어느 정도, 다 제가 쓰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시나리오와 콘티를 써놓은 상태에서 3년이 지나버린 거죠. 음악을 내고 발표하는 데 있어서 되게 전략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냥 이거는 처음 3년 전에 만들 때도 이거는 보는 음악이다 라고 이미 생각을 했고, 대시타의 연장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 이게 그 악기 해금과 동시에 이제 금지된 것을 푼다라는 뜻의 해금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약간 좀 친절하지는 않은 곡이에요. 곡 자체가 설명도 사실 그렇게 장하지가 않고 가사적으로,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외국어로 번역이 됐을 때 어디까지 해석이 가능할까에 대한 그 고민도 좀 많이 했던 거거든요. 안무가 공개됐었죠. 안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머리 길이를 보시면 이게 옛날에 좀 춤을 연습을
틈틈이 하기도 했고, 이제 그에 대한 결과물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근데 이제 봐서 아시겠지만 절대 라이브 하면서 출 수 없는 춤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즐거우셨으면 해가지고 그냥 되게 찍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무대에서는 좀 보시기 힘들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노트북에 작업을 한 것들을 쭉 들으면서 이제 앨범에 뭘 넣을까를 찾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거 언제 썼지라는 게 날짜가 적혀있긴 한데, 이거 내가 썼었나? 할 정도로 까먹고 있다가 D2에서 남주희랑 이상하지 않은가를 하고 호비랑 하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랩 피처링을 받을 수 있는 게 이 곡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피처링 벌스 2를 비워놓고 누구를 할까 하면서 이제 피처링 할 사람들을 이렇게 조금 찾아봤죠. 아무리 생각해도 호비만큼 잘 믿고 잘할 만한 사람이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트에서 되게 여유롭게 비어가면서 툭툭 내뱉는 거를 정말 호비가 잘하니까, 그래가지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게 진짜 쓰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얘가 이 비트들이 나올 수 있는 벌스, 그러니까 랩의 플로우가 조금 좀 정해져 있긴 해요. 그래가지고 호비가 되게 엄청 어려워하더라고. 이거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5만 원 했어. 저는 베스트를 제가 응원을 많이 해줬죠. 그걸 써서 받았는데 이게 너무 그냥 좋은 거죠. 그래서 한 번에 오케이가 됐죠. 되게 좋아요. 되게 좋아합니다. 제목이 왜 아미그달라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야 돼요. 그 인더숲을 찍을 때가 이제 딱 그때잖아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공연을 못 가고 모든 게 일정이 올스탑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촬영을 갔던 거예요. 이제 인더숲을 뭐라도 좀 해보자 하면서. 그때 당시로 이제 진짜 저뿐만 아니라 전 멤버가 너무 힘들어했었어요. 그런 상황을. 왜냐하면 투어가 막 다 없어지는 걸 봤으니까. 그래서 되게 힘들어할 때 그 강의 같은 것들을 되게 많이 찾아봤었거든요. 거기서 편도체에 관련된 이야기를 처음 들어봤거든요. 살면서 사실 편도체라는 걸 들어볼 일이 없지 않습니까? 편도체가 뭐야? 편도체가 뭐야? 그래서 이 편도체에 관련된 공부들, 그때 거기서 이제 들었던 거는 이 집안에 창고가 있다고 생각을 하라고. 그리고 정말 너가 보기 싫어하는 이런 쓰레기들을 그냥 창고 안에 다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냐고. 여기서 이제 썩은 애가 진동을 하지 않겠냐. 근데 집안인데 어떻게 들어가서 정리를 해야지. 버릴 건 버리고. 진짜 트라우마를 이제 방어기제로 가지고 있는 거다 보니까 그거를 정리하는 작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어떠한 상황에 놓여졌을 때 나는 괴로워할까? 힘들어할까? 라는 고민이 너무나도 많았었고, 그때 당시로는. 그냥 이거 되게 연하게 뭐 좋아지겠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항상 최악만 생각하고 했던 것들을 그때 이유들을 알았었죠. 내가 왜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행동을 하는가에 대해서. 그때 당시로 몇 가지 치료들을 또 받으면서 그걸 싹 다 정리를 했던. 그리고 이제 그때 그 선생님이 원래 이렇게 막 쓰거든요. 글 같은 걸 쓰는데 음악으로 만들어 보시는 게 어때요? 라고 해가지고 만들기 시작했던 거였어요. 예전에도 인터뷰에서 좀 말했지만 제가 음악을 만들고 발표하는 것들, 특히나 어거스트 뒤로 되는 것들은 다 일단 끝난 상태에서, 다 해결을 한 상태에서 되는 겁니다. 그걸로 괴로워하지도 않고, 그리고 극복을 한 상태에서 되는 거고, 그리고 그거를 그 치유 과정이 저는 음악을 만드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친구들은 음악 치료나 이런 거
뭐 받는 친구도 있지만 저는 그냥 제 자신이 쓰면서 정리가 되고 극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미그달라라는 곡을 하고 작업 내내 굉장히 굉장히 좀 신났다고 해야 되나? 이제 내가 그렇게 지금의 나라는 사람이 만들어지기까지 과정들을 한번 싹 정리를 하는 순간이었었어가지고 그 디데이 가사에서 이야기했지만 과거는 그냥 과거의 일뿐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트랙에 명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트랜지션 트랙이거든요. 물론 좀 이따 뒤에 인터루드로 설명을 하겠지만 아미그달라까지 좀 무거운 주제로 이렇게 갔다면 사실 여기서 이게 10개가 다 무거운 주제로 갈 수는 없으니까 한 번 좀 환기를 시켜야 되는 트랙이 필요했었어가지고 감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부터 이 트랙부터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사람 파트 2까지 이어지는 이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에는 정말 잘 맞는 곡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거 왜 이게 성공개였는지부터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원래 성공개를 아미그달라로 하려고 했었어요. 아미그달라 솔직히 어려워요. 나 되게 좋아하는 노래긴 한데 어거스트 D라는 이름으로 아미그달라라는 제목으로 곡이 나온다? 이거 되게 어려운 숙제입니다. 정말 어려운 숙제예요. 그래서 어거스트 D와 슈가의 싱크를 맞추는 과정이 필요했고 이 아이유씨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작업도 했었고 알고 지낸 지가 좀 됐었어가지고 그 싱크를 맞추기 위해서는 어거스트 D라는 생소한 이름이 차트에 올라갔을 때 아이유씨의 목소리가 필요했고 다행히도 너무나도 곡에 잘 어울렸었고 평양냉면처럼 슴슴하지만 오래 들을 수 있는 음악을 내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제 보컬이 들어가 있는. 그래서 작업할 때도 되게 이거 처음에 정국이랑 둘이서 낮에 코로나 때 할 게 없으니까 둘이서 와인 먹다가 갑자기 작업이나 하자 해가지고 내가 멜로디가 갑자기 흥얼흥얼해서 쓴 거를 정국이가 가이드를 떠줬었거든요. 제목을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사라로 지어서 사람이든 사랑이든 듣는 사람이 이건 판단을 하면 된다라는 걸 하려고 했는데 사실 사라로 나오면 그걸 내가 설명하기 전까지는 이게 뭔 제목이야? 라고 할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아이유씨 샤라웃 아이유 감사합니다. 수많은 진실들과 수많은 거짓들 사이 우리는 제대로 세상을 바라보는가 성공한 본질의 사이에 이득은 무엇인가 세상의 개처럼 살 수는 기눈을 뜬 채로 현실을 봐 이거 이제 다큐멘터리 이거 작업 과정이 좀 나오긴 했었죠. 처음에 라스베가스에서 그때 이제 내가 30이 되기 바로 직전이었거든요. 한국 나이로 30이. 그래서 이제 30이라는 키워드로 곡을 만들고 싶었는데 그러면 이제 떠오르는 게 이제 김광석 선생님의 30쯤에가 있으니까. 근데 30쯤에 어떤 부분을 샘플링 했는지는 여러분들 모르시잖아요. 초반에 보컬이 안 나오는 기타가 있어요. 그 기타를 다 일일이 잘라서 리버스를 시켜서 재배치를 시킵니다. 제가 엄청 자주 쓰는 작법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토대로 드럼을 찍고 베이스를 찍고 악기들을 추가하는 과정을 하는데 30이라는 키워드로 출발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20살 됐을 때도 똑같이 생각을 했는데 막상 뭐 30이 됐다고 해서
그게 달라진 게 없더라고. 이 사람들이 속에 화가 너무 많구나. 너무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구나. 어떠한 진영에 갇혀가지고 저 사람에 대한 공감과 이해는 없이 너무 많이 싸우는구나라는 생각에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좋아합니다. 이 곡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되게 저도 좋아하지만 남준이랑 호소이가 되게 좋아했어요. 그 다음에 인터루드 다음 다 앨범을 다 만들고 트랙 하나가 비어 있었어요. 인터루드를 하나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뒤로 갈수록 격정적이게 몰아치다가 몰아붙이고 난 다음에 되게 단조롭고 덤덤하게 랩을 뱉는 거를 원해가지고 그냥 스누시 나를 보며 꿈을 꾸고 있는 당신의 등 뒤엔 항상 내가 있으니 너무 걱정은 마라 추락이 두렵다면 기꺼이 받아줄게 그러니 나처럼 괴로워하지 마라 꿈을 위해서 쭉 잠을 자는 그대 쉬어도 돼 오늘만큼은 꿈조차도 꾸지 마라 사실 이번 앨범 중에 뭐가 가장 좋냐 그러면 뭐 정말 그건 꼽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다 내 자식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도 진짜 요만큼이라도 더 좋은 거 없어 하면 저는 이제 스누즈를 뽑을 수 있는데 시리즈가 있어요. 제 노래 중에 So Far Away 어땠을까? 그 스누즈 그 결이 이렇게 좀 비슷하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So Far Away 나왔던 가사 나오죠? 근데 그때는 그 만개야 리였는데 이번에는 만개야 길로 바뀝니다. 꼭 전달을 하고 싶었어요. 당신의 꿈들이 만개야 길. 재밌었어요. 이것도 작업하면서 되게 내가 후배의 입장에 있었을 때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나한테 해줬더라면 나는 덜 괴로웠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했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많은 후배님들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괴로운 그 순간, 힘든 그 순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들으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곡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했었냐면 세상에 쪽잠을 자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치는 곡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떠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쪽잠을 자면서 지내시는 모든 분들에게 바치는 그런 곡입니다. 이러한 후배들의 이야기를 담았다고 해서 그게 꼭 다육의 이야기는 아니고 들으시고 많은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탄소년단 Life Goes On의 저의 버전입니다. 저는 이게 될 줄 알았었거든요. 자신이 있었었는데 그래서 이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거를 써야겠다. 진짜 이거는 엔딩 곡이다. 이거는 앨범의 엔딩 곡이다. 이거는 내가 쓴다. 그리고 여기 보컬이 이제 뭐 시간은 흘러가고 때부터 보컬이 재녹음을 했었었는데 그 3년 전 Life Goes On 때 가이드 했던 보컬이 그냥 들어간 거거든요. 너무 잘 불러버리니까 맛이 또 안 살더라고요. 이게 3년 전 목소리입니다, 이거. 자, 뮤직비디오 봅시다. 여기 태국입니다. 원래는 한국에서 찍으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K-pop 뮤직비디오를 보시면 이거 어느 뮤직비디오에 나왔던 장소인데가 너무 많아요. 한국의 로케라고 하는 그 촬영할 수 있는 로케가 정말 없습니다. 이제 웬만한 데서는 다 써버렸어요. 특정 영화에 영향을 받아서 간 건 아니고요. 정말로 로케 더 괜찮은 로케들 찾자 하면서 이제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됐죠. 7명 무조건 7명 해야 된다고 했어요. 젓가락 뺏기죠?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 그걸 누가 좋아하는 거야?
요 씬 찍으면서 되게 힘들었어요. 이때 당시로 이제 30도가 넘었고 실내에는 에어컨이 없는 상황이에요. 이때 이 액션을 당일날 배워가지고 당일날 해야 돼요. 머리를 쭉 길렀던 이유가 사실 뮤직비디오 때문에. 제가 처음에 생각을 했을 때 두 명이 나와야 되는데 두 명에 대한 대비가 분명해야 된다. 근데 둘 다 검은색 머리여야 된다. 그러면 이제 한 명은 기르고 한 명은 커트를 한 투블럭에 올백을 한 머리. 그리고 대치타 때는 이제 금발이랑 흑발에 그리고 과거에 그리고 현대에 대비가 너무 분명했는데 이번에는 되게 모호했으면 해가지고 머리의 스타일의 차이와 형태의 유무 정도로만 제가 글을 써놨었는데 그게 안 됐죠. 그래서 더 모호해졌지만 오히려 흉터가 좀 더 부각이 됐다. 피팅하면서도 이거 너무 멋부린 거 아닌가. 3피스 정장에 가죽 자켓? 이거 너무 멋부렸는데? 데뷔를 주려고 저렇게 하는 건 하지만 좀 더 가벼운 게 어때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선과 악이 구분이 없잖아요. 누가 악인지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잖아요.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이야. 그래서 가죽 자켓 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30도가 넘는 날씨에 가죽 자켓 3피스에 가죽 자켓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흉터를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문 흉터예요. 이런 디테일. 뛰는 장면 왜 이렇게 많이 찍을지 모르겠네. 저렇게 짧게 나올 거면서 제가 뛸 때 멋있게 잘 못 뛰어가지고 감독님이 되게 이런 저의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반항적인 모습을 디렉팅을 되게 잘해주고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이제 촬영이 딱 시작되는 모든 것들은 프리스타일로 진행되고 상황들을 좀 보는데 뭔가 감독님과 나의 감성이 좀 맞는 거 아닐까. 다 찍고 소스가 진짜 너무 많고 이틀 동안 진짜 거의 계속 찍기만 해가지고 소스가 많아서 감독님 소스를 덜어내는데 좀 힘들었다.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서. 나는 요 씬 되게 좋아합니다. 요 살짝 이렇게 되게 쓸쓸하게 이렇게 돌아보는 요 장면은 저는 처음에 마스터된 거 보고 저는 이 장면이 제일 좋더라고요. 요거 트랜지션 되는 요 전 장면, 요 장면도 좋아요. 사실 이 장면에 되게 좀 몸을 들였는데 저와 저가 처음으로 한 프레임에 잡았어요. 이거 무조건 해야 된다. 이 상황은 놓이지 않았어요. 둘이가 만나는 장면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디테일한 무언가들은 이제 감독님이 만드신 거죠. 이 마지막 먹기 직전에 쳐다보는 장면에 감독님이 무조건 넣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감독님이 옛날에 홍콩 영화 되게 좋아하셨어가지고 이제 어쨌든 공개는 데치타의 그 아미그달라 순으로 됐지만 이거에 대한 순서도 사실 제가 이게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적 없잖아요. 순서대로 이렇게 공개가 됐을 뿐인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분들 상상의 자유 해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해석의 자유 해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게 맞을 겁니다. 어거스티 앨범 3개 중에 어떤 게 제일 좋냐고요? 저는 완성도로만 따지면 사실 이번 디데이가 가장 좋지 않았나. 날 것의 패기는 D1이 좋았던 것 같고 어제 트릴로지다 보니까 그 중간을 D2가 참 잘했다고 생각해. 그리고 이렇게 성장해가는 과정들 7년간 성장해가는 과정들 잘 담았다고 생각해서 사실 셋 다 좋습니다. 아미그달라 미스입니다. 이건 고증을 좀 따른 건데 이 스쿠터 내가 20살 때 매달 그 당시에 탔던 분들이 이거 지금 구하려 해서 못 구한다 그러더라고요. 이때 예뻤네. 이 누워있는 씬을 해금 찍기 전에 찍고 해금을 찍고 와서 머리 커트하고 저 스쿠터 하는 씬을 찍었는데 이렇게 예뻤네. 저 눈동자는 접니다. 이 디데이라는 앨범에 대해서 총 관통하는 메시지가 좀 많이 들어가는 뮤직비디오인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저의 이제 이 고통과 저의 이런 비관적인 생각들은 지금 시간이 지나 보면 내가 내 스스로 계속해서 만들어냈던 거더라고요. 해석을 좀 달리 했다면
그때 당시에 내가 생각을 좀 달리 했었더라. 덜 괴롭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그런 것들을 좀 시각화 많이 시키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데시타의 흉터는 어떻게 만들었을까에 대한 어느 정도의 여러분들이 추측을 할 수 있는 뭔가들을 좀 만들고 싶었었죠. 31의 교복을 다시 입으는 게 기분이 좀 묘하더라고요. DDA라는 앨범을 왜 만들었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쭉 했었었는데 DDA에 나오는 가사 있잖아요. 과거는 과거였고 현재는 현재였고 미래는 미래였고 과거라는 거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내가 어떤 노력을 해도 바뀔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지나간 시간들, 지나온 나에 대한 용서가 되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괴로웠던 모든 저의 과거도 항상 괴롭지만 않았지만 그런 이제 것들에 대한 저만의 용서의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DD. 진짜 이 트릴로지의 이 완성이 딱 됐던 것 같아요. 내가 나를 그리고 그 모든 순간들, 상황들을 그리고 그때 이제 사람들을 내 속에서 용서하고 그러면서 앨범이 완성이 된 것 같아요. 내 안에 참 많은 어린 아이들이 아직 있구나. 불쑥 어떤 상황에서 그 아이가 나왔을 때 어른으로서 그 아이를 바라봄으로써 이 친구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를 생각을 하면서 뮤직비디오에 여러 명의 자기가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놓여지는 겁니다. 원래는 조금 더 해피엔딩에 가까웠었는데 제가 원래 처음 기획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이 시간에 대한 타임라인을 설명을 하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열린 결말 더 가서 문 열고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응? 잠깐 누워서 쉬었다가 열고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 네, 발매 이제 기념 라이브였지만 제작기들 좀 설명을 했고요. 기대해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어거스트 티 그리고 슈가 민혁이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면서 안녕. Future's gonna be okay, okay, okay. Look at the mirror and I see no pain. I die for real till the day, but it's gonna be okay.